쭉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허탈해졌습니다. 저희 랩핑한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인사뉴스는 조금 그 스피디하게 여러 뉴스를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들이 많지만 제 나름대로 선정한 뉴스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리의 뭐 빈소 뭐 그리고 장지 이런 것들도 알리지 않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조문을 받는 걸로 해서 뭐 세브란스인가요? 어디서 이제 조문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설리의 사인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유서가 나와야 되는데 설리 같은 경우에 지금 유서가 없습니다. 유서가 없어서 정확한 사인이 뭔지 뭐 일단 그 저 뭐랄까요 이 목을 맨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한 사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이 부검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뭐 이게 그 부검이라는 게 부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검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뭐랄까요 그 돌아가신 분한테 좀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부검하지 않고 그냥 장례를 치른 경우에 나중에 가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인에 대해서 하여간 결정적으로 명확한 사인이 뭐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경찰에서는 부검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부검 청구를 하면 대개는 뭐 검사나 뭐 여기서 부검에 대해서 하라고 하죠. 보통은 명확한 사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설리의 사인에 대한 그래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뭐 어제 내내 뇌종양, 뇌경색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주진우가 조국 아내가 뇌종양과 뇌경색이 확인이 돼서 조국이 사퇴한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꺼내놨고 뭐 변호인들도 조국 아내의 변호인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검찰에 구체적으로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MRI, 뭐 CT를 통해서 뇌종양이 발견이 됐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로 뇌종양인지 그리고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악성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진단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가벼운 당뇨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갑자기 병을 찾아낸 거죠. 네. 그런데 뭐 뇌종양 이게 뇌 안에서 뭔가 발견됐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악성이 아니면 그러니까 튜머 중에서도 종양이 이제 보통 튜머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튜머라고 하면 이제 암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건데 악성 종양이 아닌 종양은 사실은 나이가 많아지면 곳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곳곳에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이 뇌종양이 뭐 진짜냐? 왜냐면 뭐 지금 뭐 조국 동생도 꾀병 뭐 다들 지금 뭐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과연 아픈 것 때문에 수사의 진척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벌려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더 오해를 받습니다.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결국 정경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조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국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든지 뭐 뭔가 결과를 내놔야지 기소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하든지 뭐 결과를 내놔야지
그걸 안 하고 뭐 어설프게 마무리를 한다? 그럼 오히려 검찰이 더 영향을 받죠. 검찰이 그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 대한 의도 자체를 오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은 뭐 갈 때까지 간다. 하여간 근데 너무 길게 끌면 안 되고 이제 10월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뇌정양, 뇌경색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뭐 판단은 법원이 해야죠. 그러나 뭐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명재권 판사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결정을 내려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싹트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이 그저께 오후 5시 38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는데 6시 전에 이미 서울대 복직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께 저희가 그 꺼지세요 조국 버스를 몰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하던 시점에 이미 복직 신청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어제 복직이 절차가 완료됐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서울대 안에서는 스누라이프라고 이제 서울대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국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조국 복직에 대해서 96%가 반대했다. 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러나 뭐 일단 뭐 규정상으로는 복직을 막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복직은 됐지만 그 복직도 15일 이상 근무해야 10월달 월급을 받으니까 10월달 월급 챙기려고 그냥 20분 만에 사표 수리된 지 20분 만에 복직 신청을 했다. 8월달, 9월달 거 월급도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8월치 월급도? 뭐 강의도 하나도 안 하고 학교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팩스로 복직 신청해가지고 8월달 월급 850만 원도 착실히 챙겼는데 9월 한 달 법무부 장관 인턴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10월부터 월급 챙기고 수업도 안 하고 정말 대단한 직장이에요. 대단한 직장. 네. 그러나 그런 국민적 분노를 검찰이 조국을 기소함으로써 구속 기소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조국 동생도 사실 어제 이제 새로운 얘기가 또 나왔는데 조국 동생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돈을 1억씩 받고 그 웅동중학교에 선생님으로 임명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방법이 어차피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방법이 돈을 낸 사람한테 교사 채용 시험을 하는데 시험 문제를 줬다. 시험 문제를 건네줬다. 그러니 뭐 당연히 최고 점수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곳이 동양대학교였다. 네. 이건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아내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안을. 조국 아내는 당시에 어차피 웅동중학교 이사였는데 이사면서 시험 문제를 건네줬다. 시험 문제가 동양대학교에서 출제했다. 누가 출제했겠어요? 당연히 정경심이 출제했겠죠. 영어는 정경심이 출제했을 거고 다른 과목은 이제 동양대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들 통해 가지고 정경심이 문제를 받아왔겠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경심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딸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부산대 의전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 취소시키겠다라고 부산대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슬슬 조국이 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차분히 이제 고대부터 시작해서 부산대 의전원 뭐 이런 데들이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장관이 아니니까 그런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거나 이번 주 안에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도 일단 뭐 진단서를 좀 검토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지금 검찰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은 지금 뭐 바람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엄청나게 심각한 병이라는 둥, 뭐 YTN, MBC 이런 데서는 뭐 지금 그동안은 조국 사태 때는 하나도 뉴스가 나오지 않던 단독 하나를 못 내던 그런 언론들이 이 뭐 뇌종양, 뇌경색은 아주 그냥 뭐 신이 났어요. 뇌종양 곧 죽을 병인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뇌종양이 있었으면 그동안 조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조사 자체를 못 받죠. 네. 네, 큐리어스 마인드님, 아주 착하고 아름다운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썸네일에서 네, 꽃을 들고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네, 정말 제가 인싸뉴스 저 썸네일 자체를 좀 더 밝고 환하게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썸네일이 무서워서 그래서 또 노란 딱지가 붙는 걸 수도 있으니까. 레이디 호크님, 자발적 시청료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웅씨40님, 뇌하수체 선종 같은 걸 내밀 것 같은데 작으면 수술도 안 하고 약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도 수술이 머리도 안 열고 코로 간단히 한대요. 네. 아유, 뭐 이제 또 온 국민이 또 뇌종양의 종류에 대해서 어디에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참 조국 가족이 온 국민을 정말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은숙님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저 썸네일부터 좀 아름답게 착하고 아름답게 저희가 왜 제목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다는지 뭐 아시겠죠? 네. 지금 뭐 저희 뭐 100% 정말 노란 딱지가 달리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직접 사람이 보는 건 아니다. 무조건 그냥 AI로 제목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해서 일단 제목을 비정치적으로 달고 가능하면 썸네일도 좀 아름다운 사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피해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뭐 와서 신고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노란 딱지가 달린다 어쩌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김용호 부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김용호 부장은 거의 노란 딱지가 안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정말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블랙리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이슈, 정치적 제목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사실 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사람이 보고 판단. 유튜브 코리아 한국 직원 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더라도 내용이야 뭐 언제나 확실하니까 의문을 갖지 말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 홍님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또 이런 알릴레오에서 유시민의 유튜브죠. 거기서 뭐 요새 뭐 황현희 개그맨 황현희랑 또 이게 보니까 유시민이 직접 진행을 해보니 진행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유시민이. 그래서 알릴레오 시즌2 그래가지고 진행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유시민은 커멘테이터처럼 그리고 얘기를 정리해주는 사람처럼 약간 이제 사이드에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현희랑 같이 하면서 한 명 바꿔서 나오는데 어제 나왔던 뭐 경제신문 기자가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하고 유시민이 싸우고 있잖아요. KBS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KBS 여기자를 뭐 검사들이 좋아해가지고 얘기를 술술 흘렸다. 뭔가 다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황당한 거죠. 아니 당사자들이 그런지 아닌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방송에서 KBS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자를 검사가 좋아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자가 뭐 미인계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방송을 하는데도 유시민과 황현희는 오히려 황현희는 그냥 뭐 좋아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걸 유도를 했다. 유시민은 듣고만 있었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방송에서 그 부분 삭제하고 뭐 사과문도 올리고 했다는데, 네. 유시민이 요새 보니까 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막 나가고 뭔가 초조한 게 아닌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이제 조국 다음으로 본인한테 뭔가 옮겨붙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신라젠 얘기도 있고 뭐 VIK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라젠은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라젠 관련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냐면 뭐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주식이니까요. 시가총액으로 8조? 7조? 네, 그 정도 7, 8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시가총액이요. 지금 뭐 7천억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10분의 1이 된 거 아닙니까? 10분의 1.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지. 네. 2017년,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2016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한 5, 6개월 동안은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근데 2017년 한 5월, 6월경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 연말, 2018년 초 1, 2, 3월까지 피크를 찍었죠.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연말에 그 오너가 뭐 2천억 원 넘게 2,700억 원인가 주식을 팔았죠. 팔면서부터 약간 뭐 의문이 있었고 뭐 실체가 전혀 없고 매출도 거의 없는데 오로지 임상 3상에 들어간 항암제가 있다. 그거 재료 하나 가지고 빵 띄운 거니까요. 거기에 뭐 의사들이 또 뭐 대거 투자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띄웠다가 지금 뭐 네, 신라젠 손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좀 올려주실래요? 네. 10조까지 올랐나요? 8조가 아니라? 네. 네. 북후미 김님, 조국 일가덕에 온 국민이 입시제도, 사법제도, 이제 뇌종양 공부까지 해야 하는군요. 네.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 황우석 사태 때 정말 온 국민이 염색체가 뭐가 어떻고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뭐 정말 온 국민이 그 당시 생물학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이제 조국 가족 때문에 뭐 온갖 뭐 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또 뇌종양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이 뭔가 미스한 게 아니냐.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2달 동안이나 이 조국 사태를 65일간 끌고 오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도대체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복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참모들이 민심을 못 읽은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노영민 그리고 강기정 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둘 다 뭐 국회의원 3선 출신들이니까 나름 민심을 읽어야 되는데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민심을 못 읽은 거 아니냐. 올해 1월에 바뀌었죠. 임종석 후임으로 노영민이 들어오면서 정무수석도 강기정으로 바뀌고 올해 1월부터 지금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사태를 맞아서 청와대 참모들이 뭘 한 거냐. 그리고 뭐 홍보수석인 윤도한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여권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1월
초순이면 2년 6개월이 되잖아요. 문재인 집권한 지.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내각은 어차피 지금 뭐 저 이낙연, 유은혜, 김현미 뭐 이런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할 텐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낙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뭐 사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21일부터 23일인가요? 일본 가서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뭔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뤘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사퇴를 하겠죠. 어차피 지금 10월 말이 되면 2년 5개월인데, 이게 역대 1987년 이후로 30 몇 년 동안 있었던 총리들 중에서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뭐 한두 달 더 하냐 덜하냐, 총리 한두 달 더 하냐 덜하냐가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개각을 하는 김에 청와대도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정말 저는 어제 뉴스 중에 이 두 가지가 참 눈에 들어오던데, 사진으로. 문재인은 수소차를 타고 김정은은 백마를 탔습니다. 문재인 지금 뭐 어차피 이미 힘이 빠졌어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미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챙기는 이미지밖에 없다 해가지고 마치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며칠 전에는 삼성, 또 어제는 현대차를 쫓아가서, 어차피 다 예정된 투자인데 그걸 뭐 마치 숟가락을 얹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이게 대통령이 이래요. 대통령이 처음에는 자기가 집권 막 하고 나면 힘이 있으니까 재벌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문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벌들 의도적으로 다 배척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이 힘이 빠지니까 아쉬우니까 재벌 쫓아다니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삼성 한번 갔고 현대차 갔으니까 이제 다음은 SK 아니겠어요?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든지 아니면 뭐 SK 뭐 석유든지, 그림 되는데 또 가가지고 어디 뭐 석유 그런데 앞에 가서 찍든지, 뭐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거기 한번 가겠죠. SK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뭐 LG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뭐 롯데 유통하는데 롯데 한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재벌 만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죠 지금 사실.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던지고 그걸 풀어나가고 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어떤 정치적 이슈는 지금 다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국회가 가지고 있어서 청와대로서 문재인으로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벌들 쫓아다니면서 뭐 칭찬하면서 뭐 자기가 무슨 뭐 넥소 수소차 뭐 수소차를 타고 왔다는 둥, 화성에 있는데 그 연구소를 가면서 청와대에서부터 화성까지, 경기도 화성까지 수소차, 넥소인가요? 수소차를 타고 왔다. 자기가 수소차 홍보 모델이다. 그런 되도 않는 얘기를. 탈 사람도 안 타죠. 문재인이 탄다 그러면. 살 사람도 안 삽니다. 레어 A님, 신라젠 연속 하학가 갈 때 출장 중이어서 900만 원 잃었어요. 네. 네. 뭐 완전 사실 완전 사기죠. 완전 사기. 미국에서 원래 임상 실패한 걸 들여와가지고 그걸 한다 이런 명분하에 이걸 띄웠었는데 완전 사기입니다. 네. 디자인 바이 아키텍트님 늘 감사합니다. 야당은 연합해서 총리야 내각 총사퇴시키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시켜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겠지만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도 임기 채우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이번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 좌파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뒷구멍으로 자기 이득만 챙긴다. 이런 집단이라는 게 뭐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그걸 뭐 온 국민한테 낱낱이 보여줬죠. 민정수석 하고 있는 도중에 사모펀드 한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하고 이걸 조국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진짜 또 웃겼던 건 이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는 얘기인데 참 이게 무슨 애들 동화도 아니고 에? 아니 이게 백마를 타고 싶어요? 저 말은 무슨 죄야? 김정은 한 120km는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게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싣습니다. 생각보다. 저 등치 크고 키 크고 그래서 말이라는 게 뭐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지만 말이 소하고 달라요. 소나 낙타하고 다릅니다. 소나 낙타하고 달라서 무게를 많이 못 실어요. 그리고 말이 금방 지칩니다. 장거리 못 뛰고 생각보다. 그런데 저 말은 무슨 죄예요? 저 120kg짜리 뚱보를 저거 싣고 저 추운데 백두산 눈밭에 옆에서 저걸 뛰고 사진을 찍혔으니 참 아이고 지금 김정은도 지금 초조한 거죠. 초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그 비밀 금고 여러 개 헐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면 버티기가 힘들다. 뭐 내년까지 버틸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미사일도 쏴대고 뭐 온갖 걸 다 하는데 미국하고 이번에 뭐 실무회담을 상당히 큰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차고는 나왔지만 답답할 겁니다. 연말까지 이제 뭐 미뤄는 놨는데 회담을 뭐 문재인도 답답하죠. 김정은이 11월에 온다 했는데 뭐 오기는 뭘 와요. 어떻게든 내년 총선 전에 김정은 한번 불러서 어떻게 판시에 뒤집어 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지만 김정은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오겠어요? 그 뭐 푼돈 받겠다고 뭐 또 오겠습니까? 제재 해제, 제재 완화 뭐 이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네, 뉴욕 아재님 강세현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뭐 정말 김정은이 백마 탄 저 사진은 진짜 희대의 코미디다. 희대의 코미디다. 네. 정말 저런 거는 좀 뭐 김준현이나 이런 그 좀 약간 몸집 있는 개그맨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패러디를 좀 해야 돼요. 백마 탄 돼지. 네. 백마를 탄 돼지. 이런 거 진짜 진짜 말도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급성 디스크. 네. 지금 이제 조국이 갑자기 사퇴를 해버리고 나니까 정치권이 쟁점을 잃어버렸어요. 국정감사가 맥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완전히 조국을 놓고 뭐 청문회 이탄을 한다. 뭐 이런 꿈에 부풀었던 의원들이 사실 그 총선 앞두고 이렇게 생중계해주는 청문회에서 조국을 놓고 그냥 막 난도질을 하는 게 얼마나 사실 큰 득표인데요.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 완전 지금 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번 국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국이 갑자기 확 빠져버리는 바람에 어제 법무부 국감 완전히 뭐 재미가 없어졌죠. 오히려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을 몰아붙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공수처라는 게 도대체 수사권과 기소권 갖고 있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김호수 차관이 뭐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당은 무슨 공수처가 뭐 검찰 개혁에 뭐 마치 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뭐 사실상 게슈타포죠, 게슈타포.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지고 고위 공무원들 딱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비밀 경찰처럼 될 가능성이 있죠.
임명도 대통령이 하면서 공수처 검사들을. 이 공수처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는데 여기서 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21대 내년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또 이 공수처 법안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선거법인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지금 국회 연수는 299명 그대로 두면서 300명 그대로 두면서 비례대표만 75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한 2, 30석, 25석 이상이 지역구가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서울에서도 몇 개, 뭐 온갖 데서 다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줄어들 의석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남이나 뭐 여기나 뭐 그래서 선거법이 이해찬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세봐도 부족하다. 과반이 안 나온다. 정의당 뭐 6명 합쳐봐야 어차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합치지 않고는 도저히 과반수를 못 넘기는데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뭐 10월 28일부터 국회에 상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도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과연 선거법과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베로니카 베이님 공수처 설치 반대, 중화 공산 독재 반대. 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죠. 지금 이 정권은 이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연방제, 북한과의 연방제를 실현하려고 할 거다. 200석을 넘기면 연방제로 개헌할 거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죠. 연방제로 개헌을 해서 북한과 연방제를 통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중국의 일개 성처럼 되는 거죠. 네? 북한성, 남한성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지금 한 30몇 개 성이 있는데 뭐 4개 그 뭐 특별시 같은 게 있고 뭐 북경, 상해, 뭐 중경, 텐진 뭐 이런 데들이 있고 성들이 쫙 있죠. 근데 그런 일개 성처럼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정말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올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2.6% 처음에 2.8이라 그랬다가 2.6으로 낮췄는데 2.6에서 2.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IMF가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10월 뭐 중순인데 2.0%라는 얘기 나오면 사실상 지금 뭐 2.0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가 3%인데 우리만 2.0이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 내년 총선을 표를 달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 경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저렇게 재벌들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 정말 경제가 심각하다. 2.0%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네. 터키가 이 사실 중동 지역에서 인구로는 이란과 터키가 제일 많죠. 이란과 터키가 제일 많습니다. 터키는 거의 9천만 가까이 되니까 거의 1억
근접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케말 파샤가 오스만 투르크를 터키로 바꾸면서 100년 가까이 됐는데 바꾸면서 좀 세속화돼서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옆에 있는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데 터키는 뭐 대부분의 이제 투르크족인데 그 동쪽에 소아시아 반도 이쪽 동쪽 끝에 쿠르드족이라는 독자적인 민족이 살죠. 쿠르드족은 이라크와 시리아, 터키, 뭐 이란 이렇게 좀 퍼져서 사는데 그 쿠르드족의 문제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터키가 아예 쿠르드족을 뭐 쿠르드족을 내쫓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쿠르드족의 힘을 빼기 위해서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군사작전을 시작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터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그러나 직접 개입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약간 수가 좀 읽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한테도 그렇고 뭐 푸틴,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중국이 조금 득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평생 협상가로서 경영하면서 손해보는 짓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국제관계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과연 터키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베로니카 베이님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 반대 연방제 결사 반대 네, 김미용님 감사합니다. 켈리장님 감사합니다. 엘맘송님 감사합니다. 이종욱님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검찰은 이제 뭐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은 결국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나가야 될 거고요. 뭐 아무리 뭐 아프다 어쩌다 해도 뭐 아니 2대 총장인가요? 학장인가요? 거기는 유방암 투병을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 쓰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형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뭐 지금 뭐 원래 치료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뇌종양이요? 뭐 좀 너무 정말 재벌들 욕하고 뭐 했었는데 정말 황당한 작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 조국 가족에 대한 분노가 국민적 분노가 이 뇌종양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국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 법안 이거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수처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이게 독재 결국 독재로 간다. 고위공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 꽉 틀어주고 결국 독재로 가게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독재가 뭐 이렇게 쿠데타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집권하고도 독재로 갑니다. 선거에 의해서 집권하고도 일단 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장악해 나가면서 공무원들 장악하기 위해서 공수처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연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재로 가는 거죠. 김영선님 감사합니다. 꾀병 소견 CCTV 바꿔도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판사. 네, 그렇죠. 그걸 다 자료를 냈는데도 그걸 보고도 뭐 건강 상태 어쩌고 했다는 거죠. 네, 정말 설마 뭐 이번에 다시 청구하는 거가 기각되진 않겠죠. 네, 저는 아직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권력에 장악된 건 아니다. 아니 판사들이 늘 그랬거든요. 늘 하는 얘기가
권력에서는 이제 거의 독립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면서부터 황당해진 것 같아요. 이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이 명재관 판사도 사실은 중앙지법 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판사들을 초임부터 시작해서 쫙 있거든요, 서열이. 그런 급이 아니었는데 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된 민중기도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판사였는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갖다 꽂아 넣더니만 그 민중기가 갖다 꽂은 명재건이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지영김님 응원합니다. 이태리 71님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조국이 떠난 인싸뉴스를 한번 이 다양한 뉴스로 채워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기 구독. 저희가 뭐 노란 딱지가 계속 붙어서 사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데 결국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죠. 네, 저희를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그날까지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날까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권이 망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정기 구독해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그날까지 한 2년 몇 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 그날까지 월 10,000원씩만이라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